그러면 이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6가지 경향을 얘기했는데 이런 경향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는 도대체 뭘까? 일본에서 조선 연구의 문제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역사 왜곡과 그릇된 역사관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려면은 이제 뭐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객관적인 시각과 분석을 해야 된다. 우리 사실 고조선을 만든 거는 고조선은 우리가 실체가 지금 현재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도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현재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청동기 문화라는 것은 청동기 문화의 세계적인 추세는 제국의 형성이잖아요.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라든지 모든 나라들 그런 제국들이 처음에 나오게 된 것은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거에는 사실은 청동기 원료가 되는 동과 주석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한 곳에 모여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원거리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원거리 교육의 힘으로 이 제국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고조선도 사실은 청동기를 바탕으로 한 이 성장 집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한반도에서 청동기를 언제부터 뭐 제작했는지 그리고 또 도대체 고조선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청동기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결하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조선을 상징하는 청동기는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는 다 뭐 고인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령식 동금 얘기했고 최근에는 이제 단유경 얘기하고 그러는데 일단 고인돌 지성교를 얘기하자면 지성교는 너무나도 이 유니버셜한 겁니다.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있는 그런 거라서 이걸 가지고 하나의 그거를 뭐 권역을 만든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요령식 동금도 사실 좀 애매합니다. 요령식 동금도 중심이 되는 지역이 좀 이렇게 되게 어려워요. 요령식 동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다들 중국 동북지방에 어디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중국 동북지방에도 곽가둠이라든지 그런 데서 한 곳에서 여러 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한반도 내에서도 요령식 동금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수반도 같은 경우는 중국 어디보다도 요령식 동금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수반도가 고조선이 돼야 돼요. 그런 문제를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안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단유경입니다. 단유경의 중심은 한반도에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단유경을 공부했었는데, 단유경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단유경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 동경은 이제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지금 교토박물관, 일본 교토박물관에서 구입한 겁니다. 구입한 건데, 객관적인 사실을 말할 수는 없고, 그 우스갯소리를 한번 얘기를 하자면, 그 일본의 되게 유명한 연구자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청동기 대가이신 분이 유물을 이게 가짜다 그러면 진짜고요, 진짜다 그러면 가짜인 경우가 많은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걸 가짜다 그래서 샀답니다. 그래서 가짜다 이렇게 했는데 샀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내몽고에 있는 소옥석구에서 이거하고 똑같은 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진품으로서 확실하게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이 유물을 보면은, 위에 보면 이제, 만약에 이 동경을 쓴다라고 하면은 저 고리 부분을 어떻게 썼을 거 아니에요? 고리 부분을 쓰는데, 고리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줄을 묶어서 하든 뭐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고리 부분을 보면은 여기가 마모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마모된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 영상이 별로 이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보시면은 바깥쪽 두 개고, 이게 안쪽 두 개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마모됐죠?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흔들다 보니까 여기가 마모가 됩니다. 여기도 마모가 됐습니다. 근데 이 안쪽은 어떻습니까? 마모가 안 됐죠? 마모가 안 됐습니다. 줄을 그럼 어떻게 연결했다는 얘기죠? 줄이 이렇게 한 개가 가서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이게 뭐 중요하냐? 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데 한번 그냥 그렇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도 단유 내문경 같은 동경인데, 이건 평양에서, 이거는 그 평양에서 출토됐다고 전해지는 겁니다. 지금 일본 고려 미술관, 교토에 있는 교보미술관에서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도 안쪽 바깥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마모된 거 보이시죠? 여기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안에가 마모가 됐어요. 다 마모가 됐습니다.
앞에 동경의 문이 보십시오. 번개문이 기하학적으로 되게 제도를 잘했죠. 근데 요건 어떻습니까? 약간 막 그린 느낌이죠. 이거 또 여기 바깥에 지금 문양이 이렇게 스케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안 했는데 콤파스를 이용했습니다. 콤파스를 이용해가지고 문양을 새긴 건데, 그런데 비해서 얘는 좀 약간 막 그리는 느낌입니다. 확실한 차이는 이 사용법입니다. 사용법. 동경의 줄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되는 것과 한 개로 되는 것, 이 두 개는 분명히 마모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그 말은 물론 이제 크기가 다르고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동경이. 근데 우리가 단유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같이 부르지만 그 동경의 제작 기술이나 사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혀 좀 달랐다고 보고, 요소에서 나오는 것들은 문양도 예쁘고 크기도 크고 사용법 그런 반면에 평양이나 요동에서 나오는 것들은 크기도 작고 문양도 조잡하다. 아마 그 제작 기술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이 모방해서, 이쪽 동네의 장인이 모방해서 만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국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고조선이 요소에 있는 A군이든지 아니면 요동에 있는 B군이든지, 그리고 요동의 B군이면은 평양까지 이렇게 합쳐지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요소에 있으면은 그냥 요소만 고조선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고조선은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만약에 고조선의 유물이 단유경이라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의 입장으로 본다면 요동을 넘어서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요령식 단유경이라는 것 자체가 동일한 다 그거이기 때문에 같은 걸로 다 봐야 된다. 안에서의 계층 차이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냥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객관적으로 이렇게 유물을 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사실 고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전 108년 바로 앞당 기원전 110년의 유적만 찾아도 우리가 고조선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못 찾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 편년에서 딱 교차 편년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령식 동공과 공부하는 중국 얘기가 있고, 그리고 가장 꼭 주목되는 게 연화도 신장도 30부분에서 출토된 동거가 있습니다. 전국연이 있잖아요. 전국연이 점점 확장이 되는데, 그 확장이 될 때마다 고조선은 밀리고, 그리고 고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유목 민족들은, 북방 민족들은 밀리게 됩니다. 근데 연의 영역이 5세기에도 늘어나고 기원전 4세기도 늘어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진나라로 통일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요령식 동고미 연대를 파악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청동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뭐 감이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 중앙에 있는, 중원에 있는 은나라라든지 그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면 연대가 상대적으로 딱 정확하게 나오는데, 특히나 서욱석구, 내몽고 서욱석구 85년 1호 석가묘에서 출토된 유물에 보면은 이 허국이라는 옆에 명문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허나라의 사람이 감을 만들었고, 이게 결국에 허나라의 제사의 무기다. 그러니까 이거 잘 보관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허나라라는 것이 지금 하남성에 있었고, 기원전 712년에 처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배를 가지고 있다. 사실은 저기 묻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 벌써 망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구정체제, 제사 그게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재기를 잘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 나라가 망하면 이 재기를 훔쳐가잖아요. 이게 산산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허나라 재기가 지금 여기 내몽고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 나라는 벌써 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마 이
이 무덤의 연대는 많이 올라가면 770년이다. 770년, 기원전 770년이 뭐냐면 서주에서 동주로 바뀌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주 왕실이 이제 흩어지고 지방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됐다. 그러면서 또 반긴 게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주대의 청동기가 제일 좋잖아요. 근데 주대에서 청동기를 주변에 이제 만드는 기술을 안 줘요. 기술 자체를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이게 동주로 변하면서 춘추가 되면서 이 주나라의 청동기 기술이 비밀이 이렇게 다른 나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니까 아마 그게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동가입니다. 동가. 동가는 크게 두 개가 얘기가 되는데 요서식 동가하고 한국식 동가라는 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연화도 신장도 39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요서식 동가, 우리 옛날에는 한국식 동가가 이 형태인데요. 이런 동가가 사실 그 조형을 못 찾았어요. 이거의 원류는 어디 있는가를 못 찾았는데 최근에 이제 요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좀 뇌가 긴 동가들이 발견됐고 저게 이제 한반도 동가의 조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좀 사실 좀 다르게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국의 동가, 중원의 동가의 영향을 받아서 그 한국식 동가도 나오고 저런 동가도 나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일단 일반적인 시각들은 중원 그 요서식 동가에서 한국식 동가로 바뀐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한국식 동가하고 똑같은 것이 그 연화도 신장도 30호에서 출토가 됩니다. 신장도 30호 출토품을 보시면은 사실은 동가 중에서는 좀 늦은 시기 동가거든요. 근데 그 일본 동경대학교 고토 선생 같은 경우 이거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한반도 그 요서식 동가에서 저 신장도 동가를 거쳐서 한반도를 이렇게 펼쳐나간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본인도 이제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신장도 동가의 연대가 아무래도 딱 결정이 되면 나머지 연대는 확실히 좀 잡히는데 이 신장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 가지고 또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대의 무덤이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징계의 무덤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것도 사실 이렇게 연대관이 딱 맞진 않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대를 좀 빨리 올리고 싶은 사람들은 징계의 무덤이 되는 게 좋고요. 연대를 좀 낮춰봐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저게 신장도 무덤이 한대 거다 이렇게 하는 그게 또 신장도 30호가 다른 무덤들하고 약간 좀 달라. 방향도 다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전국시대 거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계속 학자 간에 통일되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또 나오는 것 중에 한 게 이제 요령식 동검 이 문제가 나옵니다. 요령식 동검 뭐 저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소기원설 있고 요동기원설 있죠. 요소기원설은 아키야마 신부가 처음 지정했던 거, 요동은 이제 리닝이라는 정보학자가 하는 건데 요소기원설의 가장 그 큰 힘은 중국 중원에 가깝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괴로 그 소국석구 85년 1호무에서 출토된 괴의 연대를 가지고 기원전 770년 언저리다 이렇게 하는 절대 연대를 딱 부여할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힘입니다. 이게 신장도에서 거기서 나온 건데 소국석구에서 출토된 겁니다. 소국석구에서 아까 봤던 그 동경 있죠? 아까 그 교토박물관에서 돈 주고 샀다는 그 동경하고 같은 형태의 동경입니다. 요동기원설은 이 쌍방 유적에서 2번이 쌍방인데 쌍방 유적에서 출토된 동검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요령식 동검하고 전혀 다른 형태의 동검입니다. 근데 이 동검이 사실은 이제 지금은 가장 각광을 받는 동검이 되어버렸습니다. 요동기원설이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이 누구죠? 그 국의 유형론을 중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국의 유형론이 뭐냐면 중국을 구와 개로 나눠가지고 이 옛날에는 모든 문화의 중심은 중원에서 점점 펼쳐나가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간다 이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각 구와 개에 의해서 거기서 또 지방 문화가 있을 수 있다. 그 지방 문화가 이렇게 펼쳐나간다. 중원 청동기 문화가 있었으면 요동에 요령식 청동기 문화가 있었다. 그거를 하면서 그거에 이제 북경대학교 갑자기 선생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주장함과 동시에 그거 함부로 말했다가 정말 큰일 나는 그 시절에 그거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80년도에 길림대학교 리닌 선생이 이런 논문을 쓸 수 있었죠. 요령식 동검은 요동 것이다. 그 앞에 만약에 썼으면은 아마 큰일 났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요동 기원설이 나오는데
가장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 동검이 날이 곡선이잖아요. 이 곡선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의 또 문제는 옛날에는 아까야마 신고 일본 사람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또 다들 일본 사람이 주장한 거 믿거든요. 그래서 다 요소기원설에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야요이 시대의 계시가 그 BC 9세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요령시 동검이 연대가 770년이면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돼. 그러려고 보니까 요소로 해가지고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동기원설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결시킨 게 이겁니다.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게 소형자 요정에서 나오는 골검입니다. 그 뼈로 만든 사이에다가 이 날을 이렇게 끼워 넣어서 이렇게 만든 칼, 골검인데, 그러니까 날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곡선이 되죠. 그 곡선에서 시작해서 쌍방의 곡선이 나오고, 그래서 요령식 동검이 시작됐다. 그 반대에 이제 요소식 동검은 여기서 공병식 주척단검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것과 합쳐지면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런 주장을 그 하루나리라는 역박의 연구사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요동기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왜 그러냐면은 사실 한반도 남부의 청동기 시대에는 사실 편견이 잘 돼 있거든요. 특히나 잘 돼 있는 게 이 동촉의 편견입니다. 한국은 어떠냐면은 동촉에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기부 이렇게 순배가 안 달려 있는 거, 순배가 안 달려 있는 게 가장 빨리 나오고요. 순배가 처음 달릴 때는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1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길어지는데, 이 동촉을 보면은 이상하게 생긴 동검, 우리가 요령식 동검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한 동검들이 다 빠른 형식의 동촉하고 공반을 합니다. 같이 추서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요소가 아니고 요동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해결 방안 중에 한 개가 한반도 입장에서 이제 바라본 주변 지역의 역사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국 문화의 한국 고고학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구석기 시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사람이 들어오죠? 구석기 시대에 사람은 어디서부터 들어옵니까? 한반도에 온 사람은 아프리카에서부터 걸어 나온 사람이죠. 네.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고고학자들은 대부분 다 아프리카에서 시작해가지고 걸어와서 한반도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신석기 시대의 시작은 한반도에 살던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는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다들 융기문 토기 그래가지고 토기에 띠가 한 개 더 붙어있는 그런 토기들이 그 아무르강 중류역 거기 있는데, 그 문화가 한반도로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신석기 시대의 시작은 또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청동기 시대의 시작은 또 어떻습니까? 청동기 시대의 시작도 우리가 강목 돌대문 이래가지고요, 돌대의 띠가 달린 토기를 쓰는 농경문화의 집단이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초기 철기 시대의 시작도 점토대 토기를 해가지고 띠가 달린 토기를 가지고 있는 문화 집단이 한반도로 또 내려와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문화의 시작은 이 점토 띠가 붙어있는 토기가 나오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 내적인 발전이 있고 다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와야지 뭐가 시대가 바뀌죠. 일본 아까 야요이 시대 얘기했는데, 야요이 시대 연구에서 물론 저도 이제 BC 9세기 그거는 좀 과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사람들이 되게 정말 대단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중국에서 분명히 중국의 철기 연대가 있고 그런 것들이 배경 지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과학적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일본의 입장에서 다 말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보면 어떠냐면 일본 연대가 어떤지, 중국에서 연대 어떤지,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그 사이에서 어딘가를 우리는 찾으려고 노력해요. 우리는 우리 내부적인 이렇게 역량에 의해서 우리는 이거에 연대가 이렇게 된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중국하고 한국, 일본 사이에서 어딘가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청동기 시대 주거지 중에서 정선 아우라지 11개 17호 주거지에서 이
돌대문토기, 이 청동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청동기가 나오는데 이런 청동기는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청동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거지는 청동기 시대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에 주거지입니다. 기원전 방사능 그 탄소 연대 측정값으로 봤을 때 2900년에서 아니 49년, 40년인데 못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0년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연대를 가지는데 여기에서 청동기들이 나와요. 청동기들이 나오고 그 청동기는 그 장신구, 이 목걸이하고 같이 이렇게 출토됩니다. 근데 이런 청동기와 유사한 것들이 그 시베리아에 있습니다. 한국 청동기 기본적인 원료가 우리가 중원이나 뭐 그런 데서 찾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북쪽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그리고 청동기 시대 중기가 우리 옛날에는 사실은 그 이 뭐랄까 요령식 동검, 전형적인 요령식 동검이 중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중기의 동검은 요령식 동검이 아닙니다. 요령식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검의 형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요령식 동검이 아니잖아요. 최근에 청주 합평리라는 데서 주거지에서 동검이 나왔습니다. 동검은 여기 있는데 이 동검은 어떤 주거지에서 나왔냐면 이런 주거지에서 세장방형 주거지에서 나왔습니다. 그 돌대문 토기, 이중구현 토기도 있고 이런데 이 청동기 제외하고 이 무덤 연대 청동기 시대 연구자들한테 물어보면 기원전 12세기라고 말합니다. 기원전 12세기다. 근데 청동기 연구하는 사람한테 저거 동검 나왔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770년 못 넘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연대를 결정할 때가 됐어요. 주거지에 연대를 맞출 것인지, 야, 한국 고관을 믿고 12세기를 말할 것인지, 아니면은 역시 중원에서 청동기 제작 기술을 줘야 되니까 770년 밑으로 내려야 되는지, 이 선택의 여지가 이제 선택의 시기가 된 게, 제가 생각했을 때 한반도에서 만든 가장 빠른 청동기는 이 춘천 우두동 석가모에서 나온 겁니다. 우두동 석가모 동검 보십시오. 여러분들 요령식 동검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야 이거 세형 동검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동검입니다. 동촉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승배가 2단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같이 나오는 동촉의 한계가 이겁니다. 무경식, 경구가 없는 동촉인데 이런 그 동촉을 신는 건 이런 동촉이 아닌 이 석촉이 이 무덤에서도 나와요. 이 동촉은 한반도 청동기 시대의 석촉을 모방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이 제작자가 한반도 석촉을 받고 그 사람은 아마 한반도에서 석기 만든 사람하고 같은 계열에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 동검을 만든 사람은 한반도 사람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연대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청동기 시대 후기가 되면은 이 전형적인 요령식 동검이라고 할 수 있는 송국령 동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부여성국리 1호 석가모 유명한 석가모죠. 보시면은 석검과 동검이 있고 그다음 귀걸이 있고 화살 쭉 있고 그때 당시 최고의 지배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다가는 지금 표현을 안 해놨는데 사실은 이 보시면은 검이 두 자루가 있는데 석검을 사실 허리에 차고 있는 거거든요. 동검은 머리에 비고 있습니다. 아마 석검이 자기가 쓰던 걸 거고 동검은 누구한테 받은 걸 겁니다. 귀하게 썼던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그리고 여기 그 착이라고 끌이라고 이렇게 하는 도구가 있는데 이 끌은 사실은 동검이 부서져서 재가공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연대가 언제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연대의 상한은 아까 말씀드린 소국석구 770년이 아마 그리고 이런 요령식 동검이 아닌 형태의 좀 이상한 동검들 중에서 빠른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결국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가 지금 현재로서는 최대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가 문제는 뭐냐 한반도 남부의 것들은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한반도 북부는 전혀 모르고 북부도 사실 구분이 돼요. 지금 백천대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부가 옛날에 발굴된 것들에 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데 중국 동북 지역으로 가면은 그걸 구분을 못해요. 이게 말기 형식하고 이 초기 형식하고 같아 형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낼 것인가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수반도에 되게 동검이 많다라고 그랬잖아요. 여수 원래동 산청 지섬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 동검이 나옵니다. 동검이 무덤 군에 한 개씩 나오거든요. 한 개씩. 이 여수 원래동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GS 칼텍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구릉에 보시면은 또 옆에 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동검이 여러 자루가 이렇게 나와요.
그 구릉의 바로 건너편이 여수 정량동입니다. 정량동에서 또 요령시동금 이만큼 나옵니다. 지금 나온 거, 거기 나온 요령시동금만 맞춰도 합쳐도 한 20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고조선 시기에 요령시동금을 만든 곳은 어딜까요? 어딜 것 같습니까? 고조선 시기에 여수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동검이 많을까요? 이 동네에서 동검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겁니다. 자, 아까 생각해 보십시오. 청동기를 만든다는 건 뭡니까? 청동기 여러분들한테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청동기를 만든다는 것은 이 별도의 전업적인 제작 집단이 있어야 돼요. 그 제작 집단을 컨트롤하는 엘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엘리트는 왕입니다. 왕. 제국의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고조선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어디 북쪽에 있었을 것이고, 고조선과는 또 다른 정치체의 왕은 여수에 있었습니다. 이 여수의 왕은 저기 김해, 뭐 창원 그런 데도 동검을 보내요. 그 동네에서 나오는 동검도 다 여기서 만들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 역사서의 고조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남부의 왕도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단계 가면 이제 청동기 시대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열국 시대라고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사만 시대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 옛날 사람들은 초기철기 시대라고 쓰고 있고, 원래는 고조선기라고 하는 게 사실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무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가화자 65년 12호입니다. 이 무덤에서 나오는 것들 다 한반도 남부, 그 중에서도 금강류 여기 다 있잖아요. 그죠? 나팔형 동기. 근데 우리 게 조금 더 뒤식일 겁니다. 훨씬 더 잘 만들었어요. 막으로 쓰는 거, 경갑형 동기, 방패형 동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청동기 시대의 편견, 이런 것들을 좀 더 잘하고, 그리고 사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역사서인데, 역사서는 우리 게 삼국사기 가야지 있어요. 삼국사기 기록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여러분들 삼국시대의 시작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고고학자들한테 삼국시대의 시작 언제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한 250년? 280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설을 기준으로 하면 언제일까요? 신라의 건국이 57년이죠. 57년부터 삼국시대의 시작입니까? 아니면은 신라, 고구려, 백제 있어야 됩니까? 백제가 기원전 18년이니까 18년에 우리는 기준을 둬야 됩니까? 삼국사기를 초기 기록을 사실 안 믿잖아요. 학자들이. 저는 사실은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원전 57년이라는 연대는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원전 57년에 신라가 건국됐다는 시점부터 경주에서 보면은 그 중국 한대의 인물이 나와요. 조양동 38호, 탑동 목감명, 그 경산 뭐 이런 데서 막 엄청나게 나와요. 이 언저리가 어떤 언저리냐면 대낭랑군이 성립되는 시기거든요. 한 사군이 그 낭랑군으로 통합되면서 대낭랑군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막 이 시기부터 엄청난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삼국시대 시작으로 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삼국시대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단순히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왕이라는 존재, 왕이라면 무릇 왕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다음 뭐 거기에 따른 정치체의 정치 체제라든지 관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기원전 57년이라고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도 그것까지 다 맞출 수는 없는, 그냥 맹하는 시작됐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만 말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삼국사기 초기 기록들을 어디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어디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하고 연대를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니까 기원전 57년에 신라가 건국됐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가 결국에 어떤 의미일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은 사실 고조선에 대한 연구 관심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도 고조선 연구하는 거 보면 뭐냐면은 그 한국에서는 건국 신화를 이렇게 다룬다, 교과서에서 이렇게 다룬다, 그런 연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러지 말자, 뭐 이런 거 그런 거고요. 한일 병탄기에 특히나 이제 고조선을 조금 잠시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뒤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고조선에 대한 연구가 아니고 한국 건너뛰기로 바뀝니다. 한국은 뭐 대륙에서 오는 건데 중국에서 오는 거지 한국은 뭐 우리 나라에 그렇게 큰 그게 없어. 근데 이거는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쓴다 그러면은 우리는 민족의식이 고치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또 남이 하는 일본이 그러니까 너무 자민족 중심이고 역사 왜곡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 그 답은 결국에 친밀하고 객관적인 연구만 이게 우리가 할 길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도 계속 생각하는 건데 저는 나라의 국호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한국이라서 내가 뭐 한국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저번에 지금 아마 저를 부르게 됐던 그 동구역사재단 그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대한민국은 큰 한의 백성들이 나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조선은 사실 당군이 세운 나라고요. 지금 한반도 남부에는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있죠. 우리 한의 민족, 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북부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조선이 있죠. 조선 역사 민주주의 공화국입니까? 근데 조선과 한은 그럼 동일한 것인가? 단군 조선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단군은 과연 우리 선조인가? 우리 시조인가? 이게 갑자기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대한조선이라고 바꿔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도 뭐 큰 의미가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우리 아마 민족이겠죠. 한민족이겠죠. 북한 사람들도 시조를 당군으로 믿고 있고 남한 사람들도 시조를 당군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거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학문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고조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거는 더욱더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일본이나 그런 데서 일본뿐만 아니고 뭐 중국, 뭐 영국 뭐 그런 나라에서는 사실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을 겁니다. 좀 더 우리는 친밀하고 객관적인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네.